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5년 전 사라진 7살 아동이 결국 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경남에서는 정부 조사에서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어린이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10살 남자 어린이인데 지난해 어머니가 데려간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당시 7살이던 큰딸을 학대에 숨지게 한 42살 박모 씨. 박 씨는 지난달 작은 딸의 소재를 조사로 온 경찰에 의해 큰딸의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행설수설하면서 실종 신고 등을 하지 않고 A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도내 장기 결석 학생은 모두 33명. 교육청은 지난달 조사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학생 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모두 9명의 장기 실종 아동 가운데 8명을 찾은 경남경찰은 나머지 1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2학년 이모군으로 지난해 1월 어머니가 수업 중에 데리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애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다음날 완전히 연락이 없어서 선생님 전화가 대답하는 거예요. 당시 이군의 어머니는 빌린 돈 8천만 원을 갚지 않아 지명 수배가 내려져 있다는 상황. 경찰은 통신, 금융 기록 등을 분석하고 연고지를 수소문했지만 종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수배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서 도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군에 이어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가출 중학생 3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현장 검증까지 벌였던 보복운전 피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위험 운전은 엄벌해야 한다며 직업 운전자에 대한 높은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급제동을 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통제하고 진행된 보복운전 현장 검증입니다. 현장 검증의 핵심은 시속 134km로 달리던 화물차가 32초 동안 시속 14km로 감속한 것이 정상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최고속도로 올려서 제동을 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제동이 되는지. 현장 검증까지 벌인 끝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해 44살 임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를 비롯해 잦은 변속기 작동, 속력 변화 등 자동차 운행 기록을 종합할 때 보복운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남해 고속도로에서 53살 박모 씨가 갑자기 끼어든다며 급정거해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박 씨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이 현장 검증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고 이를 기초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의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화물차의 위협 운전이 대형 사고를 낳을 수 있다며 직업 운전자는 더 큰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창원지검 형사 2부는 채권자를 해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28살 김모 씨와 김 씨를 도와 시신을 훼손을 도운 33살 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1억 4천만 원을 부동산 투자금으로 빌려준 34살 김모 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천 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화물차에 실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6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3살 대학 휴학생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3시 20분쯤 통영시 산양읍 한 식당 2층 가정집에서 잠자고 있던 67살 김모 씨 부부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불리는 지리산에서 불법 밀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밀렵도구 수거 현장을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깊은 산속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나무에 매달려 쓰러져 있습니다. 곰 허리에는 쇠줄이 칭칭 감겨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리산 자락에서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이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에 걸려 폐사했습니다. 이처럼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밀렵도구를 걷어들이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산을 오른 지 5분여, 숲을 헤치자 곳곳에서 숨겨진 올무가 발견됩니다. 쇠줄 굵기를 달리한 올무 2개가 한 나무에 한꺼번에 설치돼 있기도 합니다. 지나가면서 목이나 다리에 걸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쫙 그 힘을 주면 이리 쪼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는 방법입니다. 야생동물의 먹이가 부족해지는 겨울철이면 불법 밀렵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수거된 올무는 모두 20여 점이 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리산에서 수거된 올무와 덫 등 불법 밀렵 도구는 1,300여 점. 대부분 국립공원 경계 밖에 설치되지만 국립공원을 드나드는 야생동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원 밖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립공원에서는 어떤 이게 직접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고인 지리산. 반복된 수거 작업에도 지리산 일대 불법 밀렵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거창 영하 4도, 창원은 0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예년 이맘때보다는 낮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쯤 추위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 12도까지 올라 3월 초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잠깐이지만 볕도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토요일에는 경남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2, 3도가량 올라갔습니다. 창원 0도, 함안은 영하 3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김해가 9도, 창원 8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밤새 소낙눈이 지났습니다. 특히 함양의 경우 0.5cm의 눈이 쌓이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8도, 합천은 7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양산시 원동 청정 미나리 장목반은 오는 3월부터 한포마을에서 무공의 미나리를 알리기 위한 축제를 엽니다. 고성군이 상반기 재정 중 1,161억 원을 조기 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해 일자리 창출, 농업 육성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농업인들의 가공 창업을 돕기 위해 오는 5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개장합니다. 함안군 칠북면은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을 수거해오는 주민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지방선거에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13일 재보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거창군수와 양산 경남도 의원, 진해 창원시 의원 선거 등 재보궐선거 지역 3곳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들 지역구 인물 영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가 어제부터 오는 23일까지 8회 동안 열립니다. 어제 본회의 개회식에서는 남부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고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동의안과 경남도 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총 14건을 심사합니다. 경남 지역 기업들의 부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경남 지역 외부감사 대상 1,300여 기업들의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부채는 지난 2014년 말 기준 102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부채는 제조업 비중이 84%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서비스,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